대망의 마지막 단원 정적분의 활용 가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은 깔끔해요. 정적분 활용해서 뭐 구하겠다? 넓이 구하겠다. 알겠죠? 쌤, 정적분이 곧 넓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비스듬한데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함으로써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마음 편하게 정적분을 구하겠다. 정적분을 이용하겠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 학습 목표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정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였죠. 맞죠?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 미분도 활용 끝에 속도와 거리에 관한 문제 있었죠. 적분도 그렇게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기 1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적분은 곧 넓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 맞죠? 근데 약간만 우리가 손을 써서 적분은 곧 넓이다라고 할 수 없을까요? 좋아, 알았어. 그러면은 S가 넓이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다. 그러니까 그 함수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진짜 정적분이 곧 넓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되게 당연하잖아, 맞죠? 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막 널리 활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절대값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 활용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것만 아시면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5고 이 넓이가 뭐 3이라 합시다. 이 구간이 1이고 이 구간이 2고 이 구간이 3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게 y fx다 라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은 갑시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하면 얼마예요? 얼마? 5.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fx dx 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넓이가 곧 정적분인데 이때는 넓이와 정적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뭘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얼마가 될 거라는 거죠. 3이라는 거죠. 무습니까? 왜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알겠나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굳이 사용할 건 없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당연히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공식은 약간 상징적인 공식에 불과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냥 쓸까요? 실제로는 구하시오. 그러니까 곡선과 여기서 말하는 곡선은 주로 3차 아니면 4차 함수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솔루션 어떻게 되느냐. 첫째,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먼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놓고 둘째, 양수면 어떻게? 그냥 적분하면 되고, 맞죠? 음수면 적분한 데다가 뭐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금방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2고 3이고 이게 fx야. 그러면 누군가가 구하래. 뭐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냥 적분하고. 맞죠? 2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뭐가 나올 걸 아니까. 음수 나올 걸 아니까 마이너스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징적인 개념이고 요게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하게 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거. 오케이? 양수인 부분을 그냥 적분하고 음수인 부분 적분한 데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그게 바로 뭐다? 넓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부분의 넓이.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색깔펜을 요거 써놓으면 됩니다. 말은 좀 구어체로서 없어 보이는데 핵심이에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알겠죠? 누구 보여주지 마라.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선생님 뭔 말이에요? 여기서도 일단 공식 자체는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S는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의 dx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번 보여주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주로 어떤 걸 묻냐면,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야, fx가 이따위로 생겼어. 오케이? 그 다음에 gx가 이따위로 생겼어. 오케이? 그래놓고 만약에 이게 뭐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이 넓이를 구해봐. 이렇게 말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넓이는 색깔펜으로 이렇게 하자.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마 내가 식만 써도 이해할 거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가 됩니다. 동의합니까? 그쵸?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면은 이 넓이고, 맞죠? 그 다음에 gx dx를 하면 이 넓이니까 파랑에서 보라를 빼면 초록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 이 노랑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노랑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번엔 누가 위에 있으니까? 누가 위에 있어요? gx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gx를 먼저 적분하고 빼기 어떻게 한다? b에서 c까지 fx를 적분한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항상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위아래가 바뀌면은 계산할 때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그러면 사실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실전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하면은 풀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프를 역시나 그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릴 수 있습니다. 왜? 미1에서 다루는 함수는 3차 또는 4차 함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둘째, 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라고 하지 말까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에 뭐가 다 드러나요? 교점이 뭔지, 맞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까지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속도와 거리. 기뻐. 이거 뭐냐면은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미분 활용해서 배웠죠. 뭐예요?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뭐였어요? 가속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그럼 속도를 뭐 하면,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위치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역시나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죠? 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쌤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있으면, 자,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은 양의 방향의 넓이 있죠. 이 양의 방향의 넓이 있죠. 이게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T축 아래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요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알면 사실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개념이 사실 여기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만 보면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속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90%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90% 이상이고 요거는 10% 미만이에요. 알겠습니까? 혹시나 몰라서 써주면 이런 그래프, 이게 시간이고 이게 가속도면, 알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속도의 증가량이고 요거는 속도의 감소량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요 정도 개념들을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손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제 보여주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1번 y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랑 그 다음 y콜 1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알겠죠?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단계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 그래프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하고 대칭축 1이죠. 1,1, 0, 이렇게 생겼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맞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0,1 지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네.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됩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래프 그린다는 것은 뭐예요? 교점과 위아래까지 다 드러나는 거라 했잖아. 맞죠? 그럼 교점 구하려면 둘이 연립 방정식 풀어줘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x 날리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니까 요때가 얼마고? 0이고 요때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넓이는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거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부터? 0부터 3까지 위에 거 빼기 밑에 거의 적분. 알겠죠? 위에 게 뭐예요? 2차 함수네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밑에 거는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은 y콜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함수와 y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둘러싸인 넓이. 역시나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넓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녀석이 위에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점 구해야죠. 교점 구하려면 연립.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연립하면은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1에다 x 플러스 2.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고 요거 1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풀면서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알겠죠?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정석대로 가면 인테그랄 범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위에 거 빼기 밑에 거의 dx 하면 노란색 넓이 나온다. 위에 거는 얘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밑에 거는 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두근두근 이것만 하면 이제 미적분 원이 아예 끝납니다. 뭐야? 아니고 넓이는 속도에 관한 거. 자, 맞아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자, 가겠습니다. 3번 그래프를 줬어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속도예요. 그래프가 요 따위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2고 이게 4래요. 이게 4래요. 그 다음에 6이고 마이너스 4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1번 2초에서 6초까지 위치 변화량 물었어요. 그러면은 2초에서 6초니까 이거 보면 돼. 이거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맞죠? 넓이, 이 넓이 얼마야 지금? 2 곱하기 4의 절반이니까 4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2 곱하기, 이것도 4잖아. 맞죠? 위치 변화량 물리 잘하니까 할 수 있죠. 이거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어디로 얼마만큼 갔고 앞으로 4만큼 갔고 어디로 얼마만큼 온 거예요? 뒤로 4만큼 온 거죠. 그럼 앞으로 4만큼 갔다가 뒤로 4만큼 왔어. 그럼 처음과 비교했을 때 내 위치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치 변화량 0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2초에서 6초까지 이번에 뭐냐?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변화량, 위치의 변화와 거리는 다른 개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거는 봤지만 앞으로 4만큼 가고 뒤로 4만큼 왔잖아. 그러니까 처음과 비교했을 때 위치의 변화는 0인데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4만큼 가고 뒤로 4만큼 왔으니까 얼마인 거다? 8인 거죠. 맞습니까? 요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답니다. 대신 뭐 이게 만약에 뭐 2차 함수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적분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